코스피가 4천선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제 하락이냐 조정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첫날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한 이틀, 3일 정도 가고 나면은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구나. 조정이 아니었구나. 이거 하락장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고 오늘 대부분의 뉴스들도 조정장이라고 나왔고 실제로 하루짜리 하락 가지고 그걸 뭐 하락장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는 건 설레발에 불과한 거고 다만 이제 뭔가 꺾였을 때는 그래도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오늘 코스피 4천선을 깰 뻔했습니다. 장 중에는 깨질 뻔했는데 장 마감에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죠. 그래서 4,010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하락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 장일 확률이 우선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오늘 것까지만 보자면 조정장이 맞다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조정장이다 아니다는 나중에 연속적인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 개인들이 조금 샀어요. 어제도 개인들이 조금 사고 오늘도 개인들이 조금 샀어요. 어제 한 4천억, 오늘 1천억 정도 샀고 외국인들이 연 이틀 강하게 매도를 칩니다. 그동안 계속 매수세로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세를 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관들이 또 열심히 사줍니다. 지금 이틀 동안. 그래서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서로 크로스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결국 원인은 뭐냐면 열심히 사서 증시를 올리던 외국인들이 4천선을 넘으니까 갑자기 매도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알려진 사실인 거지 그거 나머지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나머지부터는 그냥 기본적인 재료 가지고 어떤 요리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해 보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이해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4천이라는 이 선이 주는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목표를 두고 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억 모으면 일 그만둘 거야. 20억에 그만둘 거야. 30억이야. 40억이야 라고 했는데 코스피 4천이 치면 40억 정도를 모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 40억 모았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어. 나 이제 쉬고 싶어 라는 거죠. 대부분의 목표는 10억 단위로 설정을 하지. 나는 39억 5천만 원 모으면 쉴 거야. 은퇴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이 4천선이 등장하자마자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오는 매도 물량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딱 4천 되면서 갑자기 4천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틀 내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4천선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11월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수익률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뭐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데 이때 뭐가 터질지 알 수 없어요. 미중 정상회담도 부산에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수익률 만족스러운데 굳이 내가 여기서 뭐 더 먹겠다 욕심 부리는 것보다 4천이라는 숫자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자. 쉬고 나서 다음 거 보고 판단하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올랐던 주도주 팔고 이제 다른 업종 주도주를 사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텀을 두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문턱마다 조정 그 좀 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천선이 끝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PEC 회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중 이제 그동안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쉬고 가는 약간 휴게소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쉬고 조정 준 다음에 매물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3천에서 4천까지 올려서 먹은 사람이 나오고 나면은 4천에서 산 사람은 4,100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4,500, 4,700, 5천에 나와야지 하는 수요들이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2차 랠리, 3차 랠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4천선에 왔을 때 조정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저의 생각이었고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뭘 팔았나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를 오늘 조 단위로 팔았죠. 그 삼성전자가 시총이 훨씬 4배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2천억대 정도로밖에 순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도세가 좀 약했다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엔진, SK스퀘어,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좀 실망이 있었죠. 그거랑 아무래도 트럼프가 일본 가서 아무래도 일본 총리랑 지금 쎄쎄쎄하고 지금 뭔가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주식들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이슈로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2025년에 주도주에 불렸던 종목들이 매도세도 제일 세게 나왔다. 그 얘기는 2025년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을 던졌다. 뭐 하루 가지고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한 일주일 내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 약간 손바뀜 아닌가? 물론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악재를 기반으로 보셔야 되고, 악재 기반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단순한 좀 손바뀜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나리오가 갈 것이냐? 모르죠. 이제 에이펙이 돼봐야 알겠지만, 에이펙이 잘 될 경우 안 될 경우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잘 될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 조금 주고 손바뀜 준 세력들이 더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고, 팔았던 세력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또 사가지고 2차 랠리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중국, 일본, 한국 어디랑 좀 더 친하게 뭔가 더 비즈니스적인 어드밴티지를 줄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얻어가면 한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이 얻어가면 일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역학관계를 보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 에이펙 회담에서 뭔가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쁘게 돼봤자 뭐 그냥 관세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뭐 우리나라에 조금 더 뭔가 관세 협상 다 될 것 같았는데 뭐 안 되는 거, 아니면 미중 관세 갈등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이미 그냥 과거의 롤백이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이슈들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게 보고 있고, 한국 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미국 투자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일 목요일 날 빅테크 5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빅테크들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요. 클라우드 3대장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클라우드 실적 발표가 나오고 회의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CEO가,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 둔화됐다, 약해졌다, 앞으로 AI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 줄이겠다, AI 쪽 끝물 아닌가요? 요새 좀 이상한데요? 우리 뭐 AI 뭐 버블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3대장의 실적 발표가 다 나옵니다. 실적과 CEO의 전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일까지가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 약간 지켜보자라는 관망 때문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더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로 나왔다는 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가 AI 쪽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HBM에 대한 수요라던가, 그거로 인해서 D램 쪽에 이제 공급이 옛날처럼 늘어나지 않았고, 이 공급이 얼마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요가 팍 올라오면서 가격이 떴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수요인데, 결국은 HBM 수요가 더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이제 가늠자가 이제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빅테크들 발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일 빨리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점에서 investing.com을 쓰시면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고, 무료로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광고만 안 보는 버전으로 제거해서 쓸 수도 있고, 인베스팅 프로를 쓸 수도 있어요. 프로를 쓰면은 조금 더 AI 서포트를 받아서 기업 분석이라던가 자료 볼 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스팅 프로를 쓰는데, 10월 달까지, 딱 10월 말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인베스팅 프로 이제 50% 할인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코드 보시면은 아래쪽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에 있을 건데, 그거로 들어오시면은 50% 할인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연구독 하신다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4천 넘어서 기분 너무 좋고요.
제가 올해 1월에 수건 만들었잖아요. 코스피 5천 수건. 내년에는 5천을 꼭 가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